네, 안녕하세요. 윤영근 변리사입니다. 우리 상표법 입문 강의 50일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50회까지 꾸준히 들으셨던 분들이 있다면 내용을 잘 정리를 하시고요. 입문 강의를 잘 들으신다면 기본 강의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이제 학원에서 이제 오프라인 강의도 진행되고 있고 동영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그럼 50일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앞에서 계속 심판에 관련된 부분을 하고 있고요. 심판은 이제 당사자계 심판 쪽에서 무효 심판, 취소 심판. 이제 마지막으로 권리범위하게 심판에 대해서 하게 됩니다. 계속 강의를 들으셨다면 아시겠지만 심판마다 중요한 두 문자, 암기 코드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무효 심판, 취소 심판마다 각각 있고요. 권리범위 확인 심판은 좀 내용이 좀 길어서 지금 보시다시피 성종, 권권, 적의, 범시판요라고 돼 있죠. 여기 좀 내용이 긴 편이라 이건 좀 두 개로 나눠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51회 때는 이제 권리범위 심판 앞부분을 할 건데요. 권리범위 확인 심판은 이름 그대로 권리범인을 확인하는 심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요게 이제 성종할 때 성은 성질 성격을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법 규정이나 이런 걸 정할 때 의의 같은 것들을 잘 알아두셔야 하는데 특히 2차 시험 때는 어떤 내용을 적으실 때 법 규정과 함께 그 해당 규정의 취지 그거를 쓰셔야 합니다. 권리범위 심판의 경우에도 취지가 있는데 보통 이제 성질 성격을 그대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름 그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기술적인 내용을 가지고 권리범위를 확인하는 게 권리범위 확인 심판입니다. 그래서 성질, 성격 그걸 나타내고요. 세부적인 것들은 권리범위 심판은 어떻게 좀 구성되는지는 또 뒤에서 다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권리범위 심판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있게 됩니다. 종류가 크게 적극, 소극이 있는데 권리범위 확인 심판은 어떤 등록상표와 사용상표 간에 권리범위가 속하느냐 이런 걸 따지게 됩니다. 그럼 종류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적극, 소극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입니다. 적극이란 말은 우리가 소극은 어디에 속하지 않는다 아니면 없다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보통 법률상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적극에는 포함된다, 들어간다, 해당된다 이런 의미로 보통 해당됩니다. 긍정의 의미로 되는데 그럼 보통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은 상표권자가 권리자가 어떤 사용에 대해서 심판을 청구하는 겁니다. 요 사용이 요 권리에 속하는 걸 확인해 달라. 그러니까 누가 청구를 하겠습니까? 상표권자 갑이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이고요. 심판의 어떤 용어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심리를 쭉 거쳐서 나중에 심결이 나오게 되죠. 이기면 인용, 지게 되면 기각. 청구한 사람이 상표권자니까 권리범위에 속하면 인용이 될 거고요.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으면 기각이 되겠죠. 그렇죠? 대신에 다른 내용이 좀 부족하거나 그러면 심결각화 될 거고요. 자,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이고요. 자,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은 이제 반대의 경우입니다. 자, 어떤 등록상표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경고를 하거나 이러니까 이제 을이 보통 이럴 때 열받아서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자꾸 경고하니까 귀찮으니까 오케이 그러면 내 사용이 당신의 상표권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특허 심판원에서 확인받겠다. 그렇죠? 그래서 반대의 경우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은 보통 이건 이해관계인이 청구합니다. 아무나 청구하는 게 아니고요. 상표 사용자가 하는 게 아니라 상표 사용자는 맞는데 상표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하는 게 아니라 요 상표와 나름 동종업자라든지 상표가 유사하다든지 볼 수 있는 그런 경우에 뭔가 동종업자가 주로 많이 적용하거든요. 그때 이해관계인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 상표에 대해서 이 등록 상표에 속하지 않는다. 이걸 확인하는 게. 그래서 종류는 소극적 권리범위 심판, 적극적 권리범위 심판. 나중에 특허나 디자인에서 똑같은 용어가 활용됩니다.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권리범위 심판에 좀 독특한 게 또 나옵니다. 권리 대 권리, 그다음에 적이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권리 대 권리입니다. 권권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요거는 이제 권리 대 권리가 부딪히는 경우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이렇게 청구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적극, 소극이 다 따로 있는데 자,
적극적 권리범용의 심판은 상표권자가 청구하는 거죠. 상표권자가 어떤 사용에 대해서 청구를 합니다. 적극적 권리범용의 심판인데 하필이면 이게 등록되어 있는 상표고 그거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다. 아니면 뭐 좀 다르게 사용할 수도 있겠죠. 등록받은 걸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될 수도 있고 약간 변형해서 사용하는 경우. 자, 이런 경우에 좀 약간 달라지는데 적극적 권리범용의 심판에서는 아니 왜 등록된 권리에 대해서 청구하느냐, 이미 등록되어 있는 권리인데. 그래서 이 경우에 만약에 상표권자가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이거는 신결각화됩니다. 권리 대 권리 거기에 저촉된다라고. 근데 만약에 등록된 권리를 벗어나서 사용하면 그때는 적법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진행이 됩니다. 본안으로. 좀 요게 다르죠? 그래서 적극적 권리범용의 심판에서는 요게 권리 대 권리가 좀 복잡한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안 되고요. 예외로 벗어나서 사용하면 심판 청구가 적법해서 본안 판단이 가능하다. 적극일 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의 경우에 소극적 권리범용의 심판은 자, 요 권리에 등록 권리하고는 별개로 어떤 상표가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만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소극적 권리범용의 심판은 항상 적법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문제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 등록 여부가 중요하지 않고 요 상표가 여기에 속하지 안 속하냐만 따지면 되기 때문에 등록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소극적 권리범용의 심판은 항상 적법하다. 그래서 권리 대 권리, 권리 대 권리는 항상 뭐가 보여요? 이렇게 등록이 보여야 됩니다. 등록 대 등록. 자, 요거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앞에서 침해 문제 유형 우리가 3번에 등록 대 등록의 경우 요 내용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2차 시험에서도 자세히 설명을 드립니다. 1차에서는 모르셔도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침해 문제 유형 3번은 2차에서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경우에 어떻게 해요? 소극적 권리범용의 심판은 적법하게 청구된다. 그래서 적극적인 경우와 소극적인 경우 나눠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언제? 권리 대 권리. 자, 그 논점이 숨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청구인 적격입니다. 청구인 적자는 계속 청구인 적격이었죠. 자, 우리 아까 상표권자가 청구인인 경우 언제였죠? 적극적 권리범용의 심판인 경우. 자, 이해관계인인 경우는 뭐였죠? 소극적 권리범용의 심판이었던 경우. 자, 요게 구분이 됩니다. 요거를 그래서 청구인 적격이 한정이 좀 되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 경우가 아니라면 당연히 심결각화 됩니다. 심결각화는 128조에 따라서 부적법 심결각화 되고요. 그래서 적이 청구인 적격. 자, 그 다음에 우리 권리범용의 심판의 이제 첫 번째 부분에서 맨 끝이 끝 부분이 확인의 이익이라는 겁니다. 자, 요거는 내용이 좀 많아서 입문 강의에서는 요 두 문자 암기 코드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적 특기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적 특기무 말로만 잠깐 들어보십시오. 확인의 이익의 일반적인 내용, 그 다음에 확인 대상 상표의 적격.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상이 되는 등록 상표와 비교되는 확인 대상 상표라고 표현을 하는데 확인 대상 상표가 어떤 게 될 수 있냐? 적격이고요. 확인 대상 상표가 정해졌으면 그걸 어느 정도 특정해야 되느냐? 그것들이 판례들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현존해야 됩니다. 상표권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민사소송법에서도 좀 나오는 내용이고 우리 상표법에서도 뭐 특허도 마찬가지고요. 청구 기간은 어떻게 해요? 현존하는 경우에만, 즉 상표권이 살아있을 때만 가능하다. 그 다음에 요건 좀 어려운 내용인데 무효 사유가 명백한 경우에도 권리범용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느냐? 요게 이제 권리남용하고 좀 관련이 있어서 헷갈리지만 무효 사유가 명백하더라도 확인의 이익은 있다. 그러니까 확인의 이익이라는 거는 권리범용 심판을 청구할 이익이 있느냐 이겁니다. 특별하게 문제가 되거나 그런 부분들이 없느냐 이걸 따지는 건데 그게 5개의 논점이 있습니다. 이적, 특기무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앞부분은 성종, 권권, 적의,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회차에서는 범시, 판유. 그래서 권리범용 심판의 요 암기 코드를 잘 기억을 해주세요. 좀 길죠? 여기에 모든 이론이 권리범용 심판의 이론을 다 녹여 넣었습니다. 제가 암기 코드를. 그래서 1차든 2차든 가장 기본적인 틀로 요거를 설명드리니까요. 우선 자꾸 기본 강의를 들으실 분들은 요걸 잘 기억을 해주셔서 계속 연습을 해주시면 기본 강의 때 많이 도움 되실 겁니다. 다시 한번 성종, 권권, 적의, 범시, 판유. 그렇죠? 그 다음에 확인의 이익은 이적, 특기무가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51회 권리범용 심판의 첫 번째 파트 마치도록 하고요. 52회 때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리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영근 별리타였습니다.